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소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떨렸다. 그녀는 겨우 17살, 가족의 집에서 쫓겨난 지 겨우 3시간째였다. 엄마의 차가운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하리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옷 몇 벌과 학교 교과서가 전부였다. LGBT라는 단어가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낸 지 오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속삭임, 교실 구석에서 피하는 시선들, 그리고 집에서 터진 폭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고 엄마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가 라고 외쳤다. 하리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다. 강물은 검은 물결로 출렁이며 그녀의 절망을 삼킬 듯했다. 이게 끝인가? 그냥 끝나버릴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다리 위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윤, 35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퇴근길이었다. 한강을 따라 걷는 게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 회사에서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아파트가 기다릴 테니까. 하지만 그 소녀의 모습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 괜찮아요. 하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보이기 싫었다. 가세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하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맞으며 소녀 옆에 앉았다. 비가 오는데 왜 여기 있어요? 춥지 않아요. 하리의 어깨가 들썩였다. 집에 갈 데가 없어요? 나 쫓겨났어요. 그 말에 하윤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25에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진 후 가족에게 정상 기되라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텨왔다.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하윤이 물었다. 하리예요. 하리 씨, 나 하윤이라고 해요.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쉬어요. 내일 생각해보자고.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올려다보았다. 낯선 여자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눈빛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비 내리는 밤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하윤의 집은 종로구의 오래된 원룸이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 벽에는 한국 고전 소설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언니, 하윤은 미소 지었다. 언니. 좋아요. 밥 먹을까요? 냉장고에 김치찌개가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뜨거운 찌개를 먹었다. 하리는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좋아하는 K-팝 아이돌, 그리고 자신의 비밀.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이. 하윤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하리 씨,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 고백에 하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언니도. 그날부터 하리의 삶이 조금씩 변했다. 하윤은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비빔밥이나 된장국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하윤은 하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애썼다. 가족은 때론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소중해. 하리는 하윤의 말에 기대며 웃었다. 그 미소가 하윤의 가슴을 울렸다. 처음엔 보호 본능이었지만 점점 그 감정은 깊어졌다. 하리의 청순한 얼굴,
웃을 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밤에 몰래 읽는 시집.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하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몇 달 후,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만발한 거리를 걷는 두 사람. 하리는 하윤의 팔을 잡고 뻔히 이 꽃들 봐. 너무 예뻐 라고 소리쳤다. 하윤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숨겼다. 하리는 아직 아이였고 그녀는 보호자였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LGBT 권익 운동을 보도할 때도 댓글은 차가웠다. 그런 건 서구에서나. 가족 파탄의 원인 하윤은 그런 현실을 알았기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하리의 마음도 서서히 피어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윤의 집이 기다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언니, 나 오늘 시 썼어. 읽어줄까? 하리의 시는 감성적이었다. 바람처럼 스치던 너의 손길, 내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네. 하윤은 그 시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하리야, 내가 정말 특별해.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자, 숙제나 해. 내일 시험 있잖아.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하리의 생일이었다. 하윤은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축하해, 하리야. 이제 18빈의 하리는 눈을 반짝이며 안겼다. 언니,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 포옹은 길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날 밤 문이 두드려졌다. 하리의 어머니였다. 하리,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나와.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충돌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딸을 왜 데리고 있어요? 하윤은 문을 지키며 말했다. 하리 씨는 여기 안전해요. 가족이 쫓아냈잖아요.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LGBT. 그딴 게 무슨. 정상적인 집안에 그런 게. 하리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다. 하윤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두려워 마.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찰을 불렀다. 미성년자 유괴예요. 그날 밤 하리는 끌려나갔다. 하윤은 문 밖에서 울었다. 하리야. 미안해. 그 후 하리는 가족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웠다. 아버지는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매일 설교했다. 정상적으로 살아. 남자 만나서 결혼해. 하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윤과는 몰래 연락했다. 언니, 보고 싶어. 나도. 조심해. 그 연락이 두 사람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며 하리의 마음은 무너졌다. 언니와 함께라면. 하지만 이 사회가 용납 안 해. 결국 하리는 편지를 썼다. 언니, 나 떠날게. 미국으로 유학 갈게. 용서해. 하윤은 그 편지를 읽고 무너졌다. 왜 나 없이? 하리가 떠난 후 하윤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출판사 사무실에서 책을 편집하며 그녀는 하리의 빈자리를 느꼈다. 원룸의 작은 식탁은 이제 혼자 앉아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 벽에 붙은 하리의 사진, 그 미소가 그녀를 괴롭혔다. 하리야. 어디서 뭐해? 하윤은 밤마다 한강을 걸었다. 그 다리 아래에서 만난 그날을 떠올리며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코트깃을 여미고 서둘렀다. 하윤처럼 홀로 서 있는 이는 드물었다. 시간은 흘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3달, 6달, 1년. 하리는 미국으로 떠난 후 이메일로 소식을 전했다.
언니, 여기 NYU에 들어왔어. 영어 어렵지만 재미있어. LGBT 클럽도 있어. 자유로워. 하윤은 그 소식에 미소 지었지만 가슴은 아팠다. 잘 지내. 나도. 기다리게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하윤은 친구도 별로 없었다. 출판사 동료 하나, 수진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하윤아,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친구 없어? 수진의 장난에 하윤은 웃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피곤해. 한편 하리는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유를 맛보았다. 캠퍼스에서 만난 친구들, 레즈비언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 한국은 어때? 여기처럼 자유로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격해. 가족이 나 쫓아냈어. 그곳에서 그녀는 공부에 매달렸다. 문학 전공,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 하지만 밤이 되면 하윤이 그리웠다. 언니의 손길, 그 따뜻함이 하리는 일기에 적었다. 그녀의 감정은 여전했다. 보호자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는 성숙한 연인으로. 2년째가 되자 하리의 소식은 뜸해졌다. 바빠서 미안. 논문 써. 하윤은 불안했다. 설마 잊힌 건가? 그 무렵 하윤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출판사에서 LGBT 테마의 에세이집을 기획했다. 한국 사회의 숨겨진 목소리들. 하윤은 그 책의 편집을 맡았다. 작가 인터뷰를 하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사회가 용납 안 해요. 그 이야기들이 하리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다. 하윤은 책 서문에 썼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진 세상을 꿈꾼다. 책이 출간되자 작은 반향이 일었다. 서점에서 LGBT 커뮤니티 모임이 열렸다. 하윤은 그곳에서 연설했다. 나는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나의 빛이었고 나의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미디어에서조차 작은 기사가 나왔다. 출판 편집자의 감동 고백하지만 그 기사는 하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익명의 댓글들. 변태 아줌마. LGBT가 한국 문화를 망쳐. 하윤은 다시 홀로 웅크렸다. 3번째 겨울. 하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홀로 한강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다리,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 하리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미국 번호. 언니. 나야. 하리. 하윤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하리. 정말. 응, 내일 도착할게. 공항에서 봐. 하리는 돌아오고 있었다. 왜? 무슨 일로? 하윤은 밤새 잠 못 이루었다. 다음 날 인천공항. 하윤은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 사람들 물결 속 하리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20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 언니, 하리가 달려와 안겼다. 하윤의 눈물이 흘렀다. 하리야. 왜 왔어? 무슨 일 있었어? 하리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할게.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2사람. 하리는 가방을 풀며 말했다. 언니, 나 성공했어. 내 논문이 상 받았어. 한국 문학의 LGBT 해석으로. 하윤은 놀랐다. 정말. 축하해. 하지만 하리의 눈빛은 어두웠다. 그런데 가족이 알았어. 뉴욕 타임스에 기사 나왔거든. 엄마가 연락 왔어. 내가 그런 걸로 성공했다고? 창피해 죽겠어. 하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 든 건 하윤이 편집한 그 에세이집. 언니 책 봤어.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리의 미국 생활, 자유로운 사랑,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 언니, 나 여전히 언니를 사랑해. 그 감정, 변한 적 없어. 하윤의 손이 떨렸다. 나도. 하리야. 하지만 하리는 손가락을 하윤의 입에 대었다. 이제 나도 어른이야. 두려워 막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의 시선 따위 잊힌 순간.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문이 두드려졌다. 하리의 가족이었다. 이번엔 용서 안 해. 가족의 방문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리, 당장 나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뉴욕에서 그런 소문 퍼뜨려 하윤은 문을 잠그고 하리를 안았다. 조용히 해, 여기 있어.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간다고?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 말에 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병, 그녀가 떠난 후 악화된 모양이었다. 하윤은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요.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서며 하윤을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상해졌어. 그 책도 당신 짓이잖아. 하윤은 차분히 말했다. 아니에요. 하리 씨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비웃었다. 사랑. 그딴 게 무슨 사랑이야.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웃기지 마. 하리는 울며 끼어들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언니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쫓아낸 건 엄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하지만 사회가, 이웃들이. 그날 긴 대화가 이어졌다. 하윤은 한국의 전통차를 끓여 내놓았다. 녹차의 향기가 방을 채웠다.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적 있었어. 하지만 참았어. 가족 위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해가 하리 씨를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갔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 후 가족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하리는 장례식에 갔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울었다. 내 탓이야. 그 말에 하리는 무너졌다. 하윤은 하리를 위로했다. 내 탓 아냐. 가족은. 때론 무지에서 나와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서울의 가을, 남산타워를 오르며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함께 살아요. 하윤은 망설였다. 사회가 힘들 텐데, 하지만 하리의 눈빛에 지지 않았다. 우리 둘이면 돼.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종로에서 홍대로. 하리는 번역 일을 시작했고 하윤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함께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한국의 작은 모임, 무지개 모임 내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하리의 성공이 커지면서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유학생의 귀환, 한국 LGBT의 목소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윤은 불안했다. 너무 노출되면? 위험해. 하리는 웃었다. 언니, 이제 변할 때야.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지만 그 인터뷰 후 반발이 왔다. 온라인에서 악플 폭주.
외국에서 썩은 거 배워왔네. 가족 등 돌린 딸, 심지어 하윤의 과거까지 파헤쳐졌다. 그 편집자, 레즈비언이야? 역겹다. 최악은 배신이었다. 무지개 모임 내 리더, 민준이, 그는 하리의 이야기를 이용해 자신의 책을 홍보했다. 내가 도왔어. 그녀의 멘토야. 실제로는 하리가 그를 도왔는데. 하리는 충격받았다. 왜 그럴까? 하윤은 분노했다. 사람 마음이 변해? 하지만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 사건으로 하리는 우울증에 빠졌다. 밤에 울며 걷니 나의 후회돼. 하윤은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옛가요. 그리운 금순. 그 노래가 두 사람의 유일한 위로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리는 결심했다. 언니, 나 다시 떠날까 봐. 하윤의 가슴이 찢어졌다. 안 돼, 이번엔 같이 가.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는 여기 있어? 나 더 강해질게. 제주도로 갈게. 거기서 작은 카페 열 거야.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자유를 찾기로. 하윤은 울었다. 기다릴게. 이번엔 영원히. 하리가 떠난 후 하윤은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하리의 부탁으로 책을 썼다. 한강의 약속. 두 사람의 이야기. 출간되자 예상치 못한 반향. 젊은 세대가 공감했다. 이게 진짜 한국의 사랑이야. 모임에서 하윤은 강연했다. 사랑은 배신당해도 다시 피어나. 그때 문이 열리며 하리가 나타났다. 아니었다. 환상이었다. 하윤은 웃었다. 곧 올 거야. 제주도의 바다는 끝없이 푸르렀다. 하리는 작은 카페 무지개 바다를 열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그녀는 하윤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여기 바람이 좋아. 손님들도 LGBT 이야기 들어주네. 나 행복해. 카페는 소문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관광객들, 숨겨진 명소로 오하리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어서 오세요. 특별한 라떼예요. 그 라떼 위에 하트 모양 거품. 손님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물었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서울의 하윤은 바빴다. 한강의 약속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TV 인터뷰, 라디오 출연. 그 소녀는 이제 어디예요? 기자들의 질문에 하윤은 미소 지었다. 제주도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최근 뉴스, LGBT 혐오 범죄. 제주에서도 조심해. 그녀는 하리에게 전화했다. 괜찮아. 응, 언니. 걱정 마. 하지만 하리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카페를 운영하며 그녀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지은, 제주 토박이 여성. 지은은 카페 단골로 하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다. 힘들지. 나도. 비슷했어. 지은의 손길은 따뜻했다.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새로운 사랑인가? 아니, 언니가. 그 만남은 하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바다 바람을 쐬었다. 하리 씨, 당신 눈빛이 슬퍼. 그 사람. 아직 사랑하나 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 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제주는 기다려주니까. 그 대화가 하윤에게 전해졌다. 친구를 통해. 하리 씨, 누군가 만나고 있대. 하윤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인가? 나 없이. 하윤은 제주로 날아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눈물로 번졌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 하리는 깜짝 놀랐다. 언니. 왜 왔어? 하윤의 눈은 붉었다. 너 다른 사람 만났어? 나 기다렸는데. 하리는 울었다. 아니야.
지은이는 그냥 친구야. 언니, 미안해. 나 혼란스러웠어. 두 사람은 카페 뒤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니, 나 아직도 언니만 사랑해. 하지만 이 거리가, 이 사회가 우리를 피곤하게 해. 하유는 하리를 안았다.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 못해. 그날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제주도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하리의 고백. 미국에서 배운 거, 자유지만 외로웠어. 언니 없인 안 돼. 하유는 속삭였다. 나도.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 포옹은 더 깊어졌다. 키스, 파도의 리듬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다. 뉴스에서 제주 LGBT 카페, 보수 단체 항의 시위대가 카페 앞에 모였다. 비도덕적. 문 닫아. 하리는 두려워했다. 언니, 어떻게 해? 하유는 결의했다. 함께 맞서? 내 이야기로 그녀는 언론에 알렸다. 제주도의 사랑 이야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리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한국 여자예요. 제 사랑도 한국의 일부예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 인터뷰는 바이럴이 되었다. 젊은이들의 지지, 무지개 바다 해시태그.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어머니의 전화. 하리, 그만해. 내 인생 망쳐. 하리는 울며 엄마,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외쳤다. 충돌의 정점은 카페 습격이었다. 보수단체 몇 명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딴 데 없애. 하리는 다쳤다. 팔에 상처. 하유는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리야. 미안해. 병원 침대에서 하리는 미소 지었다. 언니, 이 상처. 우리 사랑의 증표야. 그 사건은 전국 뉴스.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LGBT 권익 단체가 결집했다. 변화의 때다. 하리는 회복하며 생각했다.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할 때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카페 재개, 그리고 큰 이벤트. 한국 LGBT 문학 페스티벌 하윤과 함께. 서울과 제주 연결. 어머니도 초대했다. 와서 봐, 엄마. 내 삶을. 페스티벌 날이 왔다. 제주도의 푸른 들판, 수백 명의 참가자.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하리는 무대에 섰다. 여러분, 저는 하리입니다. 쫓겨난 10대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여자, 하윤 언니 덕분에. 하윤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리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한국의 사랑은 다양해요. 한강처럼, 제주 바다처럼 깊어요. 우리 함께 바꿔요. 박수갈채가 터졌다. 어머니도 왔다.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하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벤트 후 어머니가 하리를 안았다. 미안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하리는 울었다. 엄마, 이제 가족이야. 그 용서는 모든 이에게 충격이었다. 미디어는 가족 화해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단체조차 조용해졌다. 변화의 물결. 하윤과 하리는 카페에서 새 출발을 했다. 함께 사는 삶받침에 일어나 비빔밥을 만들고 저녁에 시를 읽었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 하윤은 웃었다. 우리 맘속에서 이미 결혼했어. 서울로 돌아온 하리는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하윤은 그녀의 매니저처럼. 두 사람은 책을 함께 썼다. 바다와 강의 사랑. 몇 년 후 한국 사회가 변했다. LGBT 결혼법 논의, 학교 교육, 하리와 하윤의 이야기가 그 촉매였다. 모두를 놀라게 한 건 하리의 귀환. 쫓겨난 소녀에서 사회를 바꾼 여전사로. 마지막 장면, 한강 다리 아래.
두 사람이 손잡고 서 있다. 언니, 그날처럼 비가 오네. 응, 하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렸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다.